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질하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 오늘 시작한 지 20분 됐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크게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좀 잦아들었다. 그러니까 지겨운 거죠, 그 사람들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 이 12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저께. 근데 이제 22 집행위원회에 대한 그 발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뢰도가 있었고 또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에 대한 쪽을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아무래도 이번 9월 3일에 있을 그 EU 정책회담, EU 정책 회의에 대한 쪽에서 9월 3일에 또 있어요? 9월 3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쪽에서 뭔가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강세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화면 이쪽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급격하게 올라오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제 유로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 인덱스가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유로가 급격하게 또
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유로화가 이제 강해질 때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이 네.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유로화가 이제 급격하게 그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청산이 나타나는 구간하고 네.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는 구간하고 일치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유로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약세가 이제 가면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일단은 잦아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인에 대한 물론 이제 22 정책 회의 이후 뭐 그런 게 별 볼 일 없으면 다시 한번 재개가 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외환 시장에서의 빠른 안정에 대한 쪽이 네. 시장에 대한 어떤 캐리에 대한 청산에 대한 쪽을 잦아들게 하는 네. 이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외국인은 뭐 470억, 코스닥에서는 200억 정도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장이 줄어들었죠? 종목이 네. 뭐 자율 반등,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없어서 이제 반등하는 코스, 뭐 이렇게 뭐 매수세가 강하다라기보다는 네. 매도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상품은 어때요 오늘요? 금융투자. 오늘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네, 그럼 말랑은 네네. 수급팀 전체 좀 봐주세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서 755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도 60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연기금이 거래소에 대해서 한 700억 가까운 그런 매수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발자 이 금융투자 이것들? 공매도를 뭐 많이 주로 하기 때문에 네. 금융투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아 이거 그러면 안 네. 되는데 자식들이요. 네. 왜냐면 이 정도 위치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이제 그 좀 하방을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가? 뭐 이 정도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살짝 눌리는 건데 여기서 글쎄요 하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개인들 맞아. 콜이 네. 1850포인트 200 그 지금 보게 풋옵션이죠. 네네. 개인들 풋옵션이 지금 사상 최고치 매수세가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55에 네. 255가 아니죠. 222.5. 네. 222.5 그 1885포인트, 1855포인트. 네. 네. 그 풋에 대한 개인들의 사상 최고치 매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이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좀 네.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시장에서 말이에요. 뭐 잠시 후에 또 본격적으로 논의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이슈와 관련된 얘기겠지만 오늘 하기 전에 정말 시장의 특징적인 것들을 쫙 보여주는 네.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고 있어요. 네.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단연코 엔텔스입니다. 네, 엔텔스. 엔텔스가 이거 지금 사상체육가 그림이거든요. 물론 오늘 이제 이렇게 끝나면 사상체육가고 종가상 장중은 아직 기록이 일주일 정도 전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지난주에 100포인트 떨어질 때 지수, 코스닥 지수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던 거를 다 회복했어요. 네. 이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 이럴 때 보면 앞장서 강한 종목이 있고 그 종목군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엔텔스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네. 엔텔스는 우리 지난 엊그저께였나요? 시장은 어렵지만 시스코 관련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그러면서 그런 데랑 콜라보레이션 할 정도 뭔가 있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반농담이지만 우리 또 윤종민 님이랑 또 비슷하게 생긴 사람. 네네. 네, 그건 농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역할이 있고요. 이성원 대표가 여기선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어 제가. 근데 제가 예전에 키움에 일할 때는 몇 번 얘기했던 거고요. 방송에서도 마지막 얘기한 거 제가 머니터 방송에서도 한 2년 전에 한 번 했고요. 네. 저는 그런 거 기억하잖아요. 작년 겨울에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아는 회사인데요. 네. 이런 게 사상체 효과가요. 뭐냐면 이거 100%인지 확인하고 말씀드립니다. 100%인지 뭐로 보면 나오죠? 현재가 창 보면 나오죠. 현재가. 증거금 사실이니까 상관없죠. 네. 상관없죠. 이게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면요. 014830 유니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사상체육가예요. 네, 이게 이건 알죠, 제가. 네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성원 대표 예전에 결혼할 때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네. 뭐 기억나죠? 네네. 결혼할 때니까 지금 애가 초등학교니까 거의 10년 전에. 네. 근데 이게 하여튼 사상체육가 그러네. 잘 안 보고 있었죠? 네네. 저는 관심 있는 데를 있어요. OCI랑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OCI 약간 이거거든요, 이게. 하여튼 이런 거를 보면 시장에서 이게 절대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건 특히 아닙니다. 이거 유니드가. 네. 약간 개별적인 회사인데. 하여튼 이런 거가 좀 보이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삼위각계 같이 약간 이상한 재료는 뭐 공시도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뭔가 앞장서서 가는 건 있고 그 대표 중에 엔텔스다. 이게 네. 사물인터넷이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시장에서 하여튼 뭔가 이런 것들 좀 더 강한 것들이 뭔가를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오늘까지는 그냥 다 솔직히 다 오르잖아요. 네. 다 오르지.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네네. 다 오르기 때문에 이 주말에는 좀 쉬시면서 네. 그동안 뭐가 더 올라간 거니 하면서 이거는 찾아보려면 이런 거죠. 그 고점이 어느 정도 회복한지는 검색식 돌리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차트 쭉 돌려보시면 나오죠. 그 지금 사물인터넷하고 엔터테인먼트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건 딱 감을 아는 거고 유닛 같은 건 찾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개별 종목 왜냐하면 이제 그 시세가 시크로는 안 돼요? 검색식에서?
그거는 좀 어려워? 뭐 될 수는 있는데 어렵 말고 그 시장에서 왜냐하면 크게 시세를 주기 위해선 네. 종목 하나 움직여 갖고는 좀 어렵고 그렇지, 그런 건 그렇지. 이제 개별적인 종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자금이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군 자체가 섹터군이 형성이 돼 있어야지 자산 배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도 좀 사고 저놈도 사고 저 형님이 저거 사면 나도 이거 좀 사고 이게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업종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곳이 사물 인터넷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엔터 업종 이런 쪽이 그 네.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쪽을 하면 우리 또 SM 형님, 네, YG 형님, 네, 그리고 100%짜리 딱그정도 얘기하면 또 그 형님 네. 그런 것도 좀 재밌게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하여튼 여러분들 주말에 보면 냉장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안 하셨으면 전 당장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강한 쪽으로 몰고 가셔야 돼요 지금요. 네, 네. 방법이 없어요. 강한 쪽으로 가는 게 장땡이죠 뭐. 이 시간에는 혹시 본부장님 보실지 모르니까 네. 좀 짧게 강한 쪽으로 그건 올라가는 됐나? 거. 응? 그거 3D 맥스 뭐지? 뭐야? 미국에서 그 3D 하는 거 아이맥스 주가는 어떻게 됐나? 아이맥스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그랬죠. 아, 그런가요? 왜냐면 디즈니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잖아요. 봐봐. 좀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어요? 예. 말한 다음에 한 15% 올랐었어요. 와, 저는 그런 거 기억,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그 높은 분들은 항상 그날 날짜 적으신 거 봤죠? 네네. 그 다음에 떨어진 거는 나 얘기할 게 없지.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었냐가 중요하잖아. 네, 제가 그랬잖아. 바로 사실을 했잖아, 그날. 당장. 네, 네. 그죠? 기억나죠? 네네. 아이맥스. 네. 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종목 설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네. 수요일은 후강이 있는 거야. 아직도 전전대회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셔? 아직도? 그래갖고 시청률이 높아. 네네. 그 다음날이 역시 금요일. 네. 금요일 급부가 바로 이분 때문인데 네. 어느 문제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종목에 대한 흐름을 속속들이 그러면. 짚어주시죠.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 이면을 살펴봐 주시는 김종효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옆에 앉았을 때 몰랐는데 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발하셨네. 이발하셨네요. 그러니까 나도 이번 주에 해야지. 자기도 짧게 쳐. 짧게요? 아니야 너무 짧게 치면 안 너무 된다. 짧게 치면은 고등학생 같아서 안 돼요. 그럼 네네. 이 사람아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체육 선생님 좀 같아서 안 돼요. 점잖게 방송합시다. 고콜로. 오늘 집에서 우리 아파트 불나갖고 아침부터 대피했더니 힘들어. 몇 시에? 네. 아침 6시 반에. 다친 사람 8시 반에 다친 사람 불났는데 없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다친 사람 있어 없어 거기? 다친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 네. 그러면 대박이죠. 네네. 불난 건 무조건 대박입니다. 불난 거. 네. 불난 거? SK하이닉스도 대박이었죠. 네. 개인적으로 저도 집에 불났었잖아요. 네. 불났는데 괜찮았거든 그 다음에. 네네. 근데 그건 우리 집에 불난 게 아닌데? 아파트 전체가 다 대박이지. 다 대박인가요? 네. 왜냐면 거기 재개발 하겠네 이제 곧. 그런가요? 근데 자기가 불리하네. 난 상관없지. 전체값 올라가지. 이주민의 썰음인데. 오늘 어떤 일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리포트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현대증권에서 조금 재미있는 리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요? 메인은 뭐냐면 지금 파레토 법칙이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네. 역설적으로 이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이제 이런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네. 자동차와 관련된 건데요. 네. 온수 연구원이 쓴 것인데, 자동차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의 기회라는 네. 그런 리포트인데, 결론은 조금 이 제목과는 다르게 네. 썰렁합니다. 왜냐하면 네. 중국 차 사도 되고 현대차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가면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먼저 리포트 내용을 몇 가지 그림으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지금 중국 시장의 동향 살펴보게 되면 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고 증가가 보시는 것처럼 수요가 줄어들어서 나타난 재고, 그러니까 공급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요가 최근 들어선 중국에서 주춤거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동차 재고는 좀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실제로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세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탄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자동차가 모두 안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만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만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 좋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폭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중국계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내수차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상하이 자동차 그 모토쇼 이걸 기준으로 해서 뭐 짝퉁차 뭐 온갖 오명은 다 듣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중국 내수 로컬 차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잘 팔리는 차의 핵심은 역시 SUV다. 그래서 네. 지금 모 럭셔리 자동차를 거의 똑같이 베껴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X7이었나요? 아마 그렇게 이름이 제가 기억되는데 네. 그 차 같은 경우도 뭐 차가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짝퉁이라는 거 알고 성능도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 알지만 외형이 비슷한 것 하나만으로도 중국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좀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자동차 결국은 탄력이 줄고 있고 로컬 업체들의 경쟁력이 세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네.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레포트 이제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얘기했는데요. 결국 그럼 중국 자동차 시장의 핵심 포인트 뭐로 갖고 와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리포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아까도 네.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둘 다 사도 된다 하거든요. 준비된 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 광저우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장성 자동차라든지 네. 상하 자동차 이런 것들의 PR이 상대적으로 글로벌 차에 비해서 조금 높거나 그 정도 수준이고 네. 현대차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뭐 5.8배, 뭐 5.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타일상 나는 뭐 밸류주 가치주에 투자한다. 그럼 현대차, 기아차 사고 기다려라. GM도 그리고 네. 성장하는 종목을 좋아한다면 중국 자동차를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성장주라면 네. 자동차 산업 내에서 뭐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애플의 카플레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구글의 이 자동차와 관련된 솔루션들, 그와 관련된 기기들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전장 부품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전장 부품주에 투자하는 게 성장주 쪽에서는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네. 왜 완성차를 사야 되느냐? 지금 글로벌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고 중국의 로컬 업체가 좋아도 최근에 워낙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중국 자동차에 투자하는 것보단 전장 부품주에 투자하라. 그러면 국내 전장 부품주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는 만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만도보다도 부각을 받고 있는 건 LG전자, LG노텍이 한꺼번에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출발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기도 지금 대놓고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전장 부품의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IT 부품의 대부분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네. 그에 관련된 뭐 PCB, MLB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칩 관련 부품들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종목군들을 주목하는 게 성장주 측면에선 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현대기아차 장기적인 측면에서 PR이 워낙 낮으니까 사도 되지 않겠느냐? 뭐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서 그게 지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네. 여기서 손해볼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네. 과연 좋은 수익률을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를 여전히 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에 신차 많이 나온다. 그리고 그중에 SUV도 있다. 그러니까 주목해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핵심을 비껴난 얘기거든요. 중국에 지금 SUV가 잘 되고 있는 건 독일 SUV와 거의 비슷하게 만든 성능은 떨어져도 비슷하게 만든 차들이 잘 팔리고 있고 가격이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위안화가 계속 절하고 있고 앞으로도 절할 가능성 높으니까 실제로 지금 뭐 원화 베이스 차라든지 아니면 뭐 유로화 베이스 차들은 앞으로 10% 20% 가만히 있어도 그냥 비싸지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과연 지금 중국에서 SUV가 잘 팔리고 있는데 기아차에 지금 역작 SUV가 나왔어. 그러니까 잘 팔릴 거야. 투싼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잘 팔릴 거야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앞서가는 것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시장 축소에 따른 또 브라질이나 네. 러시아 같은 이머징 국가들의 시장 축소에 따른 전 세계 자동차의 그 슬로우다운 자체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승률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게 과거 차하정처럼 앞으로 확 나서면서 네. 시장의 상승률을 뭐 주도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네. 또 이제부터 주는 배당이 과연 얼마만큼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좀 면밀하게 따져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에 1,000원이나 주신대잖아요. 아니 근데 아까 그 밸류에이션 딱 보니까 네. 현대차 기아차가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뭐 아니 상하이차가 반지법이었어 뭐였다 못 알았어 질문이 뭐야? 아니 현대차 기아차가 과연 매력적인 밸류냐고. 왜냐하면은 질문하신 거예요? 예, 예. 별거 아니라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광주차가 30배면은 현대차가 매력적이구나 이렇게 네. 이해할 되는데 네. 상하이차가 PR 700밖에 안 되네요. 네. 네, 상하이차가 PR 700고 장성은 어때? 장성 치쳐도 9.2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장성 네. 자동차도. 네. 그러면 폭스바겐은 상하이차가 마켓시어 1위란 말이에요. 네.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네. 그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훨씬 상하이차가 낫지 않나? 저는 이런 네. 아니 근데 결론이 이거죠. 네. 저는 주식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싸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려는 방송이 네. 싸잖아요. 네. 절대 가격이 싸요. 싼 건 싸지. 싼데 우리 여기서 그래도 기아자동차 오너인 네. 우리 이승원 교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차 사면 현대 기아차 살 거예요? 안 사요. 아주 싸게 사면 아니 뭐 할인해주면 50% 할인해주면? 지난번 것도 살 때 900만 원 할인해줘서 산 거야. 그래 4천만 원짜리? 네. 3, 4천짜리? 4천 그 주고 산 거야. 900만 원 할인해줘서. 그래요? 그게 네. 아니면은 안 샀어요. 근데 그 정도 할인해주면 저도 안 사. 이번엔 안 사. 김정희 의원은? 네. 저도 뭐 차를 현대기아차는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시청자분들은 이건 마음속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요즘 보면 말씀하신 대로 투싼 네. 있죠. 그리고 오늘 광고 보면 아반떼 신차 나오고 딱 그 앞모습 가린 거 나왔을 거고요. 네. 그 뭐죠? 그 뭐라 그러니 예비 주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선주문. 선주문 해갖고 뭐 미리 주문한다고 쫙 광고 쫙. 안 그래도 메시지 오더만 계속 아반떼 그 뭐 특소 세이나 구형 모델 체인지 뭐 이런. 그러니까 쭉 나오는 거야. 네. 거기다가 요즘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기아 스포티지 신형이 나왔다며. 네네. 어저께 또 밤에 봤어요. 내가 뭐 임신하는 거 봤거든요. 네. 어저께 내가 또 우리 또 자동차 전문가를 또 만났잖아. 네. 형님 저거요. 딱 그러더라고. 스포티지 새로 나온 거. 근데 뭐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심하게 하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있잖아요. 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직원 아니면 꼭 그거 타고 다닐 일이 뭐 있냐 그거거든요. 현대기아차 직원이나 현대기아차의 수많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반개 직원 그리고 협력사들 모든 사람들 있죠. 네. 무조건 사야죠. 자기 밥 벌어먹고 살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왜 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냉정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PBR이 하여튼 제일 싸다. 뭐 낫잖아요. 그건 제가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뭔가 지금 마음이 안 가네. 지금 솔직히. 왜냐면 그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렌드잖아. 안 바꾸는 게. 뭐가? 그걸로. 오죽했으면은 이재용 부회장도 쌍용차를 타. 그건 약간 다른 얘기라니까. 차가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탄 거를 얘기하실 뿐이지. 사이가 좋아. 근데 요즘에 틀어졌대잖아. 안 그래요. 네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이너서클의 분들은요, 다 알고 보면 다 형제야. 다 형제야? 다 친해. 다 친해. 쌍용 좀 도와주는 거야? 쌍용도 도와주는 거지 뭐. 왜냐면 쌍용도 인도에서 중국 사업하려면 뭐 그 쌍용차 그런 거 얘기할 거 아니야? 다 사는 거지. 없겠어요? 에코사 10대 있겠네. 그 중에 쌍차 벤츠 차 뭐지? 체험에 하나 있고 뭐 그 정도겠죠. 다음 얘기 볼까요? 근데 오늘 유가가 10% 급등. 그러니까 유가 맞아요. 유가. 유가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뭐 기술적으로도 오를 수 있는 거고 장 초반에 3, 4% 오르고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불지른 게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가 다 모여봐 오펙 한번 뭐 이렇게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뭐 실제로 모일지 안 모일지도 모르고 모여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뭐 하이퍼 인플레 뭐 완전히 지금 유가에만 의존해 살아가던 나라였는데 유가가 평균 뭐 $70 이상에서 움직였던 최근에 몇 년간은 난리에 유가가 거의 절반 가격으로 급락하면서 하이퍼 인플레가 나온다. 여긴 뭐 나라가 망한다. 모라토리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썰렁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베네수엘라에 당연히 관심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 보지도 않죠. 어쨌든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는 미인대 출신들이 많아서 관심은 있죠. 성형외과 의사들 관심 많겠죠. 어쨌든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다 한번 모이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오펙이 유가를 그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을 건가? 저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오펙이 계속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비오펙 국가들의 힘이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세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쿼터를 줄여버리면 그 쿼터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쿼터를 더 늘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미국 쪽에서 공격을 받아버리면 유가 결정의 헤게모니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1, 2년 정도 손해보더라도 박터지게 싸워서 헤게모니를 과거처럼 강력하게 쥐고 가느냐 아니면 놓고 가느냐 정도의 싸움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뭐 그런 과정의 싸움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죽을 만한 나라 여럿이 있다는 거죠. 나이지리아 그렇고 베네수엘라 그렇고 그다음에 중동으로 넘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유가에서는 재정 적자 발생할 국가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그 종주국이라고 하는 사우디도 그동안 국채 발행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유가로 워낙 뭐 돈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이제 부족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빚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전쟁이 앞으로 유가 흐름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 소위 전문가 그룹도 어떻게 예상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이 늘어날 건가? 저는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이전에 이제 전망인데요. 여전히 뭐 이제 공급 우위가 주류라는 것이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오펙이 모여서 감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86년 3분기에 실제로 오펙들이 모여서 유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생산량 줄여보자 해서 정말로 유가를 부양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86년도 사례인데요. 이와 같은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하게 이 유가를 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이 빅5와 그다음에 산유국 오펙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비오펙 대 오펙의 싸움인데 힘이 거의 뭐 대등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서로 누가 죽고 죽이냐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감사는 쉽게 뭐 해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부차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이런 취약 국가들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유가의 헤게모니를 누가 잡고 나갈 거냐, 이 싸움에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누가 이길 거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한 그냥 방향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정유학주,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 있을 텐데 같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그 WTI 환물 가격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그것도 단숨에 10%를 올려버린 것이니까 분명히 뭐 기술적으로 이 하락의 브레이크는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세를 돌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가가 내리면서 중국의 원유 수입도 늘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전략 비축률을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석유를 샀고요. 실제로 또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미국의 가솔린 소비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의 공급 우위를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라면 유가의 탄력적인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전력원을 봤을 때 실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6%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아 쪽은 석탄이 워낙 싸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에서 다른 걸로 바꿀 생각도 없고 다른 걸로 바꾼다면 석유가 아니라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지금 아세안 국가들의 지금 생산이나 교육 전망을 보시면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생산량 자체도 하락하고 교역량 자체도 하락하고 있는 건 석유뿐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늘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석유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전망 자체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가장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세안 이머징 국가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이제 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유가의 탄력적인 반등은 어렵다. 그 유가의 탄력적인 반등이 어렵다면 유가에 목매달고 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세계 최대 지금 석탄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피바디 에너지 오늘 50%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게 쇼커버 때문에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쇼커버를 제외하면 과연 얼마만큼 추세적으로 오를까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에너지 종목군들이라든지 글로벌 주요 종목군들은 이 헤게모니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뭐 제한적인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국내로 들어와서 정유주들은 정제 마진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버틸 수 있는 건 그래도 배당을 잘 주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시가 대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한 3%대 내외에서는 아마 강력한 지지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이들 종목의 흐름은 향후 시장을 주도해 나가거나 여러 종목들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 이렇게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기초유분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최근에 주요 제품 가격 하락 부분이 더 작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유분이 한 3% 떨어지면 실제로 제품 가격은 뭐 한 1%에서 1.5% 정도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석유화학 그 NCC, 그러니까 나프타를 분해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에게는 여전히 마진 스프레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달 전이었던가요? 그때 뭐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뭐 롯데케미칼 같은 거 뭐 그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가격대, 현재 PBR, 현재 PR 정도의 국면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롯데나 이런 것들이. 네, 롯데케미칼이나 그리고 그나마 좀 덜 빠진 효성 같은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바이앤홀딩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이기선 저는 일단은 유가가 이렇게 급반등하고 아까 피바디 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 40% 이상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의 리스크 온이 이제 리스크 오프가 되는, 리스크 오프가 이제 리스크 온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어제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중국에 대한 우려감, 아까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 차트, 유로 인덱스 차트 봤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흐름, 그 다음에 유가의 급반등, 그 다음에 아까 급락하던 종목들의 이제 쇼커버링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 앞전에서도 보게 되면은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해갖고 만계약, 2만 계약 선물 매수,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엄청난 콜옵션 매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일단 많이 좀 사라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별로 이번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들, 요거에 대한 주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뭐 유가에 대한 부분은 뭐 여기서 급반등은 아니더라도 앞에서 내려왔던 이런 급락 같은 형태에 대한 흐름은 이제 멈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엄청 또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왜냐하면 그냥 반대 얘기를 하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딱 내는 건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 한 3% 정도 내외. 근데 저는 그 배당 수익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정말 정유 관련주 하고 싶으시면 SOL이 하는 게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고요. 굳이 한다 그러면. 왜냐면 SOL은 꾸준히 외국인이 사거든요. 이거 배당 때문에 사는 거지 뭐 딴 것 때문에 사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SOL은 어쨌든 아람코에서 개런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싸게 줄게 우리가 이렇게 이거 하나 같아요. 지금 딴 거는 뭐 몰라요. 하여튼 저는 유가는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외국 애들은 전부 다 지금 뭐 이것도 엄청 떨어질 거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약간 저는 솔직히 겁이 나고 하여튼 김종민 편을 좀 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막 한꺼번에 막 나올 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거기가 바닥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제부터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일생일대 매수 기회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요. 유가 이거 선물 사야 된다는 애들이 있는데 모르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금요일 날은 종목 설전 시간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들 짚을 건데요. 저는 이슈들은 이 얘기 좀 해보고 싶고요. KDI가 말이야. 나라 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든. KDI 아시죠? 산업연구원인데요. KDI가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해요. 한번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올 봄,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고요. 올 봄에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고령화를 얘기하면서 2018년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경고를 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지금 중소교통부의 입장과 상치되는 거잖아요. 이건데 오늘 또 다시 이거 보면서 이 친구들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 높은 어르신의 뜻에는 뭐 이러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높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높은 어르신들이 우리나라가 왜 일본이랑 같아? KDI에서 감히 경고를 해? 이것들이 20년 전 일본과 놀랍게 닮았다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0년 전 일본과 놀랍게 닮은 한국이라는 제목인데 이거 아주 잘못된 것들이야. 근데 야마는 이걸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노동개혁이 높은 분들을 쓰는데 노동개혁이 절실한 이유라는 그런 건데 그건 제목일 뿐이고 악마는 이제 디테일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게 되면
한국의 지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 지표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네. 일본의 명목 GDP 성장률에 마이크가 좀 내려왔네. 네. 흐름이 지금 이제 그대로 지금 보게 되면 이 흐름이 그대로 지금 똑같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20년 전 일본하고 아주 똑같이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노동시장에 대한 이동성을 키워서 키우자라는 얘기가 앞에 나오고 있는데 뒤에 얘기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전히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쪽에 대한 그 강력한 구조조정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뒤로 뺐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원하는 건 앞에다 놓고, 그렇게 이제 일단 배치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20년 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증권가에서도 지일 열풍에 대한 얘기. 뭔 열풍? 지일 열풍, 일본을 알자라는 그런 식에 대한 보고서들이. 지일?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NH투자증권 두 번 레포트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규직,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산업 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대출을 못 갚아 만기가 연장되거나 이자를 보조받는 좀비 기업 증가세 역시 일본을 답습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은 가계 부채가 되게 심각하죠. 왜냐면 일본은 그래도 가계들은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가계가 돈이 지금 없고 부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본보다 좀 더 심각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 경직성과 함께 한국의 제조업 자원 배분에 대한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경직성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그 다음에 위에서 원하는 얘기 하나,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 정규직 과보 축소, 부실기업 인식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요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산재에 있는 정책금융에 대한 축소, 중소기업 보호정책 축소, 중소기업 보호정책도 축소해야 된대요.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간 일본에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그 KD에서 어찌됐건 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쓴 글이지만 하여튼 이런 건 좀 심각한 것들이 많이 있다. 좀 생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건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상당히 큰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요거잖아요. 요건데 뭐냐면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이번에요. 제 화면 존경하는 PD님 잡아주시면 저는 이게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엄청 큰 뉴스라고 있어. 엄청 큰 뉴스. 엄청 큰 뉴스가 바로 뭐냐면 지금요 한국과 중국의 무비자 있죠, 무비자. 지금은 우리나라 관광 갈 때 다 돈 내고 가시죠? 단체 여권하면 단체 비자, 단체 그 관광 가면 이제 저거 하잖아요. 그냥 복사만 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 다 뭐 3, 4만 원 돈 내죠? 그러다가 중국은 또 뭐가 있어요? 급행비가 공식적으로 받거든요. 급히 가려면 몇만 원 더 내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상주하면 1년짜리 하면 또 돈 더 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비자를 가자는 거예요. 무비자. 근데 이걸 목적 자체가 누가 제기하면 중국에서 하자는 거예요. 중국에서. 안 받을 이유가 없네,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딱 쉬운 건 아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딱 나오지만요. 불법 체류자 증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일자리가 그렇게 해서 뺏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중국 측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이게 전혀 이제 논의 단계를 지금 언론에 튕긴 거거든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또 의지에 오를 수가 있어요. 또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그 물살 탈 거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천만 시대가 더 빨라지죠. 엄청나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방 사는데 상해 있고 북경 사는 사람 못 와요. 지방 출신인 거. 현실적으로 못 와요. 못 오지. 비자를 안 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출신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도시 대도시 위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직장 뚜렷하고 이런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나라 무비자 그 전자 비자 되기 전에 미국에 갈 때 엄청나게 미국 비자 받을 때 까다롭게 울었잖아요. 그게 딱 지금 우리가 중국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만은 않은데 이게 만약
이번에 9월 초에 정상회담 때 이런 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에 특히 이미 중국에 가 있는 건 상관없는데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주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얘기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산성인 같은 것들.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하지만 제가 내 눈으로 본 거로 보면 눈을 보면 토니모리 이런 거 있죠. 네. 좀 저가품들, 중저가 라인.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보면 페이스샵 그런 거 라인 있죠. 네. 페이스샵 그리고 이런 거 라인 그리고 뭐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장사 쏟아질 겁니다. 중국 사람들.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무시하고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요걸 꼭 보셔야 돼요. 이게 하여튼 중국 사람이 먼저 중국 측에서 먼저 강력히 요구를 시작했다. 이거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요. 오늘 보면 사물인터넷이 오늘부터 올라가잖아요. 네. 엔텔스가 20%가 됐네. 네. 엔텔스가 20%가 됐는데 이거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이것도 역시 제 화면 잡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페이스북이 오늘 중요한 뉴스를 하나 발표됐어요. 페이스북이요. 네. 오늘 페이스북은 시간 내에서 뉴스가 발표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저걸 발표했어요. 뉴스를 하나 이건 어저께 거고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릴 거 뭐냐면 하루 사용객 있죠. 네. 10억 명을 돌파했어요. 하루 사용 일간 유저가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근데 어저께 발표한 건데요. M이란 걸 발표했어요. M이란 서비스. 페이스북 M. 네, M이 뭐냐면 시리 같은 거예요. 시리. 그래서 이게 시리나 이런 게 전부 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페이스북도 사물 인터넷에서 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방식은 틀려요. 왜냐하면 시리나 이런 것도 말로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말로도 하고 말로 바꾸고 주고 받는 거가 많거든. 에코도 말로 해주고 말로 바꾸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타입을 쳐요. 메신저를 통해 사물 치면 예를 들어서 주인님 뭐뭐 주문해 드릴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쇼핑 이런 거 광고를 통해 쇼핑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노림수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쓰셨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로다님이 로드인수였는데 M 맞아요. M 서비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이 난 김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인비테이션을 보냈어요. 그래서 9월 9일 9월 9일인데 이번에는 S가 들어가잖아요. S. 다 얘기하는 거가 S인데. 네. 보면 이게 포인트가 예전에 보더라도 5랑 5S 때 약간 달랐지만 크게 외향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지를 찾는 사람들한테 외향이 차이가 안 나니까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5보다는 6보다는 폭발적이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일단 많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관심이 사람들이 간지가 있잖아요. 간지 때문에 6랑 6 플러스가 기존 거 네. 가격 얼마나 내릴까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 예, 그런 게 관심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이번에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는 6C를 기대했는데 네. 6C는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가 이제 공식 발표는 아닌데요. 그 정도가 일단 관심거리다라고 일단 그쪽에서는 관심거리다 일단 이해해보시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슈할 거 있어요? 뭐 이슈할 거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요거는 한번 읽어볼 만한 글인 것 같아서 네. 지금 박관종 프렌드 투자자문 대표가 이제 누구야? 박관종 프렌드 투자자문 대표. 네. 투자자는 최신 트렌드를 쫓아야 네. 소비 흐름을 읽을 때 주도주가 발견이 된다. 나 같은 사람은 나가 차라는 거잖아. 네. 솔직히. 선진국이 제조업 성장률이 떨어진 이후 금융 펀드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겪은 것처럼 한국에도 펀드 산업이 저성장세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펀드 매니저의 조건으로 유행, 그러니까 패션 감각을 들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그 시대의 가장 핫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감각을 가져야 한다. 패션을 따르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먹고 사는 게 딱 그것 때문이잖아요.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게 무엇이냐.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소비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화장품, 바이오, 음식료, 건자재 분야에서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저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네. 내 얘기를 하네. 네. 이 부분은 요 다음 거. 네.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이제 한 패션을 좀 지나간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평균 나이가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운용력의 지금 평균 나이가 35세. 네. 아주 젊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젊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화장품도 네. 바이오 화장품 이것도 네. 낡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네. 아마 요 얘기 정말 네. 투자자는 최신 트렌드를 쫓아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깔때기가 아니라 네. 제가
머니크 글을 계속 쓰는 거 그거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 아까 제가 뒷담화 하려다가 뒷담화 인스턴 할 때가 김종인 의원이 또 은근히 주먹이 세거든요. 자동차가 꺾인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살아나 있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요. 이게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는 고점에서 아마 7, 8% 정도 내려 있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콘슈머 리포트라고 아시잖아요. 네네. 콘슈머 리포트 사상 최고의 등급을 받았어요. 네, 100점 만점에 103점인가. 네, 그리고 2등은 뭐 여전히 그 벤츠가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이걸 떠나서 이건 그냥 뒷담화 얘기하는 거. 뒷담화, 공식 뒷담화로 살아있다. 네, 말씀드린 거고. 트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 트렌드. 이건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이 교수가 화날 텐데요. 네. 뭐라는 게 아니라, 형님 너무하네요. 그럴 텐데요. 저는 이런 건 정말 잘 알아요. 뭐? 제가 작년 10월에, 농담이 작년 10월에, 미국에서 앞으로 25년 얘기하면서 인공심장이랑 이빨 얘기할 때 내가 그럴 때부터 미친듯이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했잖아요. 네. 주가 10배 났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세요. 요즘 보면 하루가 멀다 하는 게 로봇인데요. 네. 잘 보세요. 어저께 정부 예산, 우리가 9월 국회는 정기국회거든요. 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데 9월 달에 국정감사하고 10월부터 본격 논의하는 거거든요. 네네. 어저께 정부랑 이제 당정 회의를 했어요. 네. 딱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SOC, 비중 축소, SOC 투자 감소이고요. 축소나 유지예요. 국방 예산이 탑으로 올라갑니다, 지금요. 국방 예산. 진짜로 탑이에요. 네. 국방 예산 증액하는 건데요. 뭘 하냐? DMZ 안에 DMZ 안에 그런 거 관측하나 이런 거 하는 거고 뭐 이런 건데요. 농담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원선 보건산업 DMZ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별로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어저께 올라간 게 아스트 유닛이 올라갔는데 그냥 뭐 하는 얘기 같고요. 보다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전승절 행사 있죠? 네. 전승절 행사는 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결국은 중국의 첨단 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좀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좀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게 노스럽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노스럽, 그루먼, 노스럽, 사상 최고가 깔끔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중국 대표는 항공 동력이거든요. 이건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중국은 제가 할 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는 항공 동력인 것은 예를 들어서 큰 항공기 있죠. 조그만 거 프로펠러가 아니라 큰 항공기, 폭격기 이런 거. 네. 3개, 5개사밖에 없어요. 엔진 만드는 애들이요. 이런 거 좀 계속 로봇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이언맨 같은 거 있잖아요.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현대 로템이 하는 건데요. 현대 로템 이것도 사진 없네. 여기 있네, 여기. 현대 로템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현대 로템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소스 정확합니다. 이게 50kg 군장 메고, 예? 네. 50kg까지 메고, 군장 50kg 아니겠지만, 50kg까지 메고, 6kg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개발하고 있는 게, 자기의 팔이름이 있죠, 팔임. 팔임을 차기만 하면 20배 증강시켜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LIG나 현대로템,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현대로템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뭐냐면, 저기 있잖아요. DMZ에서 지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관측하는 건지 로봇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만 같지만,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저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병사용 하여튼 개발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근데 우리는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내년도 예산안에 네. 열영상 무인 감시 CCTV,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열상 감시 TV, 네. 감시 장비, 네. 그다음에 주둔지 철책, 울타리 보강 사업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네,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은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군대를 가보면 알겠지만 네. 그런 건 아직까지 좀 먼 얘기고요. 먼 얘기인데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잘 보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하이바나 바꿔줘 좀 옛날 거 1950년대 쓰던 하이바 말고. 조용해봐. 지금 집중해야 돼. 네. 전 세계 로봇 관련 주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전 세계 80억의 로봇 관련 주식한 게 로봇입니다. 로봇 ETF. 예? 네. 미국 노스럽 그룹만 노스럽 네. NOC가 있고요. 일본도 있죠. 네. 지금 미친 듯이 가는 겁니다. 로봇 관련 주에. 로봇. 환학 있죠. 환학. 환학은 이제 환학에 딱 여러분들이 환학 사이트에 딱 들어가시면요. 공장 자동화 이런 거 돼 있고요. 로봇이랑 로보틱스가 지금 탑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 무장 있죠. 이거 엄청 큰 이슈가 될 겁니다.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하나테크인인데요. 하나테크인이 딴 게 아니라 하나테크인이 지금 이게 아니라
이번에 삼성테크닉을 갖고 온 거잖아요. 네. 하나테크닉에서 앞으로 육성 사업에 바로 로보트가 일본으로 딱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이게 정책적 지원하면서 수많은 짜무라기들이 많이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관련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한국에서 많이 뭐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무슨 택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그런 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 로봇 관련 거 비즈니스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보다 2020년까지 5배가 크거든요. 근데 보시면 2020년 되면 전 세계 가전 시장보다 커진다고 합니다. 로봇 시장이요.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또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딱 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